안녕하세요, 공병원입니다. 오늘은 네이버의 그 세 가지 검색 광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의 검색 광고는 크게 사이트 검색 광고, 쇼핑 검색 광고, 콘텐츠 검색 광고, 브랜드 검색 광고 이렇게 나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검색 광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검색 광고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국내에서는 광고 미디어로서 네이버의 비중이 매우 크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인터넷 사용자들이 네이버를 중심으로 사용하는 그런 인터넷 사용 습관을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스마트폰 시대로 넘어오면서 많이 좀 변화된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스마트폰 시대로 넘어오면서도 네이버의 그 광고 비중은 굉장히 크고요. 여전히 사람들은 네이버를 통해서 검색이라든가 기타 메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사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상 중심의 시대로 넘어간 지금에 있어서도 네이버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영상들을 통한 그러한 광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광고 효과를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웹툰, 네이버의 웹툰과 네이버의 웹소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어서, 더군다나 새로운 어떤 광고 미디어로서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위상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네이버의 광고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꼼꼼하게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네이버에서 광고 상품 또는 광고 비용에 대한 뭐 방식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빠르게 변화하는 추세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네이버의 광고들을 좀 쭉 살펴보고 막 이러면서 교환을 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쭉 설명을 하는 방법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네이버 광고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네이버 사이트의 검색 광고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쇼핑 검색 광고는 또 무엇이고, 콘텐츠 검색 광고나 브랜드 검색 광고는 이게 서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인터넷 광고에 대해서 배운 내용을 짧게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광고라고 하는 것은 주로 온라인 광고, 인터넷 광고, 디지털 광고, 웹 광고,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특정 웹사이트에서 광고용 배너를 게재해서 자신의 웹사이트로 방문을 유도하는 행위, 또는 검색 엔진이나 다른 웹사이트에 자신의 사이트를 하이퍼링크 시켜서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우리는 이러한 그 인터넷 광고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두 가지 부분인데, 배너 광고와 같은 방식과 또 하나는 검색 광고 같은 방식이라는 것이죠. 인터넷 광고는 물론 되게 다양하게 광고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지만, 크게는 우리가 배너 광고, 이걸 좀 디스플레이 광고라고도 하는데, 이 배너 내지는 디스플레이 방식으로 하는 광고의 종류와 그 다음에 검색을 통해서 하는 그런 종류,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검색 광고로 가장 유명한 것은 이제 구글이 있죠. 구글은 아주 처음부터 초지일관 검색으로 승부를 걸어서 성공한 회사고, 현재도 검색에 있어서는 뭐 전 세계 1위를 뭐 저기 하고 있는 회사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제 그런 어떤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 유튜브 광고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계속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우리 국내는 포털 사이트를 중심으로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어떤 특정한 어떤 트래픽, 좀 사용자들의 사용 양이 몰리는 그런 부분에, 이것을 트래픽이 몰린다, 어려운 말 표현으로는 트래픽이 몰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네이버 프론트 페이지, 즉 네이버라는 웹사이트의 홈페이지는 굉장히 많은 트래픽이 몰리겠죠. 그래서 그런 곳에 배너를 배치해서 거기서 이제 배너를 클릭하면은 어떤 특정 사이트로 이동하게끔 하는 것, 이런 것이 이제 인터넷 광고의 기본적인 방식이겠죠. 물론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이 디스플레이 광고라고 하는 것도 단순히 이미지 배너에서 이렇게 동적인 어떤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어떤 플래시 배너나 아니면 뭐 영상 배너나 이렇게 다양하게 기술적으로 발달은 해오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디스플레이 광고로서의 특징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검색 광고라고 하는 것조차도 검색이라는 것은 사용자들이 어떠한 필요성에 의해서 무엇인가를 찾는 그런 거죠. 근데 그 찾는 것이 찾는 행위에서 가지는 사용자들의 관심과 집중 이런 것들을 결합시켜서 광고를 하는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 광고는 다른 광고보다는 훨씬 타깃화 시키는 것, 그러니까는 그 광고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것들이 가장 그 커다란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죠.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최근 들어서 인터넷 광고가 기존의 아날로그 미디어들의 광고를 매출을 뛰어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은 누구나 예견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야 몇 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몇 년 되기 전에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인터넷 광고가 아날로그 광고를 매출을 뛰어넘기 시작을 했죠. 그런 것들이 이제 1년에 한 번씩 조사되는 통계, 뭐 실태 보고서나 이런 것에서 이미 검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광고라는 입장에서 앞으로, 그 다음에 최근 어떤 단기, 중기에 걸쳐서도 인터넷 광고는 우리가 되게 집중해야 될 되게 중요한 대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국내에서는 어떤 다른 포털 사이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국내에는 네이버도 있고 다음도 있죠. 네이버도 있고 다음도 있는데 다음 광고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이제 내용을 설명드리거나 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면 네이버 광고에서 좀 이렇게 비슷한 것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원리를 좀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다음 광고도 직접 들어가서 보시면서 이해하는 데 큰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러한 인터넷 광고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를 좀 정확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인터넷 광고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꼽는 것은 상호작용 미디어라고 하는 점. 이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광고를 내보내는 그 미디어의 운영자와, 그러니까 운영 주체와 기업과 그 다음에 사용자와의 관계가 상호작용적이라는 거죠. 이것은 전통적인 매스미디어와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용자의 타깃화된, 그러니까 사용자의 맞춤한 광고를 보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런 비용 효율성을 가져오고 맞춤형 광고의 가능성을 점점 더 늘리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라는 검색어를 입력한 사람과 자동차 구매라는 것을 입력한 사람이 서로 다른 것들이 있죠. 그래서 자동차 구매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적극적으로 자동차 구매를 지금 고려하고 있는 사람이겠죠. 이런 사람한테 보여줘야 될 광고와 자동차라고 그냥 입력했을 때 그 사람한테 보여줄 광고는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미세하게도 맞춤형으로 광고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인터넷 광고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따라서 이 소비자가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광고에 도달하고 광고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매스미디어 광고와의 되게 중요한 차이점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광고에도 되게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차별화의 어려움과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인터넷이 되면서 인터넷은 광고가 비용이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거든요. 이랬을 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광고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차별성을 갖추기가 쉽진 않아요. 자, 이것들이 이제 이러한 점들이 바로 광고 기획자 또는 크리에이터들이 되게 중요하게 해결해야 될 점이 아닌가 싶어요. 이러한 차별성을 갖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광고를 집행하는 사람의 어떤 그런 능력과 역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복습의 내용이 좀 길었는데, 그럼 네이버 광고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광고도 크게 나눠서는 디스플레이 유형의 광고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검색 광고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광고는 제가 따로 공부를 같이 하는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다루고 싶은 것은 검색 광고에 대한 것입니다. 검색 광고도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사이트 검색 광고, 이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러한
광고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입력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나오는 것. 그래서 오른쪽 화면에서 이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우리가 자동차라는 검색어를 쳤을 때 이와 같이 검색어가 쭈루룩 나와요. 자, 근데 여기 파워링크라고 되어 있죠. 지금은 어떤 그 미디어 관련 법, 미디어와 광고 관련 법에서는 이게 광고인데 광고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걸리게 돼 있어요. 문제가 되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광고라고 표시하는데, 이렇게 파워링크라고 하는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사이트 검색 광고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검색 광고는 바로 이 네이버에서는 파워링크 광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요 앞부분에 나오는 광고와 뒷부분에 나오는 광고가 다르죠. 이것은 상위에 있기 때문에 광고 비용도 비싸겠지만 눈에는 더 띄죠. 딱 보더라도 이게 보이지 요게 보이진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그러니까 광고를 그래서 여러 개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광고들을 좀 하고 있는데, 결국 제가 정의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이트 검색 광고란 네이버 통합 검색 및 네이버의 내외부 페이지의 검색 결과에 노출되는 상품이다. 고객이 클릭하고 사이트에 방문한 경우에만 광고비를 지불하는 종량제 방식이다. 다양한 영역에서 동시에 노출되어 더 많은 고객을 만날 수 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파워링크 광고에 대해서는 네이버의 통합 검색 결과에 노출되는 파워링크 영역 광고는 최대 10개까지 나타난다. 10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 검색어가 이제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면 또 그렇게 되겠죠. 자, 이것은 그 네이버에서도 모바일 광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모바일에서 하게 되더라도 모바일에서는 이제 이게 모바일 이걸 캡처해 왔는데 여기서는 모바일이라는 한계 때문에 보여줄 수 있는 개수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3개에서 5개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광고라고 볼 수가 있어요. 크게 인터페이스 상에서는 다르진 않지만 제가 똑같이 자동차라고 입력하고, 그러니까 오늘 거의 같은 시간에 입력을 했는데 여기서 뜨는 거는 뭐예요? 뭐 대한상공회에서 막 이런 것들이 떴네요. 자, 이게 어때요?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광고 채널에서 광고를 구매한 상품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모바일 파워링크가 저희가 돼 있다는 파워링크 광고인데, 이것은 PC 기반도 있고 그 다음에 모바일 스마트폰 기반도 있다. 뭐 이런 점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을 하는 방법은 굉장히 세부적인 내용인데, 구매하는 방식은 매우 세부적인 내용이긴 해서 그것까지 설명드리긴 좀 그렇고, 근데 어쨌든 이렇게 키워드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한다. 그리고 키워드 구매에서도 이제 어느 랭킹, 몇 번째 랭킹이 이제 나타나게 할 건지 이것에 따라서 이제 그 가격이라든가 이런 게 다르게 된다는 점들만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구매하는 방식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직접 작업을 하실 때 또 바뀌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그때 직접 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원리만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광고 중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들 중에 하나는 쇼핑 검색 광고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쇼핑 검색 광고는 네이버 화면에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네이버 검색 창에다가 공기청정기라고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 검색 광고 결과가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파워링크 광고가 이렇게 한 영역으로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한 영역으로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 밑으로 내려가면 요것도 이제 비즈 사이트 광고라 해서 비슷한 어떤 유형의 광고라고 볼 수가 있고, 이거는 이것도 광고예요. 광고고, 그 다음에 요 밑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네이버 쇼핑이라고 돼 있죠. 자, 네이버 쇼핑은 네이버에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 쇼핑몰이죠. 근데 검색 광고에서 바로 검색 결과로서 바로 요만큼 떠 있어요. 요게 뜨는 것이 바로 쇼핑 검색 광고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한 8개 정도가 뜨죠. 제조사, 뭐 사용 면적, 필터. 자, 이거는 재미있죠. 공기청정기라고 쳤는데 당장 이 사용 면적이라는 개념이 뜨죠.
그러니까 요거에 맞게 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노트북이라고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물론 여기서도 이런 그 파워링크 광고가 떴죠. 그 다음에 바로 그 네이버 쇼핑면이 떴네요. 여기서는 노트북이라는 그런 검색어에 알맞게 여기는 면적이라고 뜨지 않죠. 노트북을 살 때 사람들은 관심 있어 하는 게 뭐예요? 화면 크기죠. 그 다음에 종류. 이 안에서도 여러 가지 종류를 좀 나누고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제조사가 어딘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화면 크기는 여기서 이렇게 센치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센치로 보여주고 있고, 여기 종류도 또 이렇게, 이거는 어떤 그 브랜드 종류로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거 쇼핑 광고라고 볼 수 있죠. 결국은 쇼핑 검색 광고라는 것은 사용자에게 네이버 통합 검색의 쇼핑 영역 및 네이버 쇼핑 검색의 결과, 그것을 모바일과 이런 곳에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이미지형 검색 광고일 수도 있겠고요. 이런 네이버 쇼핑의 판매가 인증이 되어야만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어요. 즉 네이버 쇼핑의 판매자로 이미 등록이 돼 있는 사람에게만 이런 것이 되고요. 클릭한 횟수만큼 과금이 되는 방식이고, 이것은 직접 입찰가를 스스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이거 검색 갈고에 따라서 네이버 페이 추가 적립 아이콘과 함께 이것도 이제 네이버에 추가 적립 아이콘이 있을 수도 있죠. 뭐 이래서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이런 결제했을 때 페이가 뭘 좀 더 주어진다거나 막 이런 식으로 해 놓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다시 교환을 좀 보자면 쇼핑 검색 광고는 쇼핑몰형 광고와 그 다음에 제품 카탈로그형 광고 두 가지로 또 나눌 수 있는데, 이렇게 좀 전에 보셨듯이 이렇게 네이버 검색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네이버 쇼핑몰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방식을 쇼핑몰형 광고라고 그러고, 요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일반 검색 결과가 아니라 네이버에서 쇼핑이 구축해 놓은 제품 카탈로그와 연결이 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제품 카탈로그형 방식이다. 이렇게 구분한다는 사실을 정도만 좀 알고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볼 게 이제 컨텐츠 검색 광고예요. 컨텐츠 검색 광고인데, 컨텐츠 검색 광고는 뭐냐 하면 사람들이 약간 컨텐츠성의 것을 이제 그 원할 때가 있어요. 즉 여기 이제 화면에 보시다시피 캐나다 유학이라는 것을 입력했어요. 그러면 이 사용자의 정보 탐색 의도라는 게 존재하겠죠. 그러면 이 글이 어디에 있을까요? 자, 사람들은 이것을 블로그에서도 보고 싶을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카페에서도 볼 수도 있고 막 그럴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광고를 하려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런 어떤 특정한 페이지들을 운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페이지로 넘어오게끔 해주는 광고. 근데 이 형태를 컨텐츠처럼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일반적인 광고 페이지 이런 개념보다는 실제 컨텐츠라든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 컨텐츠형 광고에는 의료, 금융, 교육 등 서비스에 나타나는 정보형이 있고 어떤 상품형이 있고 그래요. 이거는 네이버의 통합 검색 페이지에서 파워 콘텐츠 영역과 더보기 영역에서 노출이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따라서 클릭하면은 그 횟수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고요. 이것도 우리가 브라우저에서 실행하는 것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입력하면 여기 파워링크가 일단 여기 떴죠. 이거는 파워링크 광고예요. 검색 광고고, 요 밑으로 내려가서는 요게 이제 뷰 광고라 그래서 요게 콘텐츠 광고예요. 근데 왠지 그냥 광고가 아닌 것도 같잖아요. 근데 광고예요. 그리고 더 유학이라는 데서 하는 광고고, 근데 광고는 광고라고 꼭 표시를 해둬야 돼요. 광고인데 광고라고 표시하지 않고 무슨 교양 글처럼 해놓으면 그건 법적으로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클릭하면은 이쪽으로 넘어가요. 자, 근데 여기서는 지금 블로그예요. 네이버 블로그. 자, 여기 이 대목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네이버 블로그는 원래 블로그라는 것 자체가 개인이 자신의 생활을 일기처럼 공유하면서 운영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해서 많이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기업들이 블로그를 되게 많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블로그를 이제 홈페이지와는 좀 다른 구분으로 많이 운영을 하는데 홈페이지는 좀 공식적인 내용들을 많이 하는 반면 여기서는 이제 블로그는 좀 이게 컨텐츠성의 것들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블로그를 어떤 컨텐츠 방식의 광고 채널로서 많이 응용을 한다는 것. 그런 것들을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가 블로그를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유학이라는 사이트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여기서 클릭을 했기 때문에 클릭을 한 만큼 더 유학에서는 돈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광고와 연결된 방식.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 컨텐츠 광고다. 이제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뭐 이렇게 고등학교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만약 우리가 코로나라고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자, 코로나 그렇게 쳐봤어요. 그래도 광고가 뜰까요? 이 키워드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뜰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코로나에 대한 광고가 이렇게 그렇게 코로나에 대한 광고가 그래도 있네요. 이렇게 코로나에 대한 관련 광고가 뜨고요. 파워링크 광고가 있고 여기 뉴스가 뜨고 있고요. 이것도 광고가 아니죠. 근데 뷰는 뭐예요? 뷰는 광고인데 이거는 광고가 아닌 것들도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광고라고 표시가 안 돼 있죠. 이거는 뷰에서 이 코로나라는 키워드가 그걸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제가 전기차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자, 전기차라고 입력을 하는 순간 양상이 달라지죠. 여기는 파워링크가 일단 쭈르륵 떠버리고 그쵸? 자, 네, 뷰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여기서도 직접적인 광고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이게 키워드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라고 하는 점들이 되게 중요한 어떤 차이가 아닌가 싶어요. 잠깐 돌아가서 볼게요. 여기서는 캐나다 유학이라는 키워드에서는 광고가 굉장히 많이 붙었네요. 그죠? 그래서 뭐 아니면 여행은 요즘에 안 가고 뭐 이제 한번 쳐볼게요. 여행이라고 치니까 여행조차도 현재는 좀 광고가 많이 떠 있진 않네요. 뷰에서 이런 것들은 이제 일반적인 글들을 가져온 것 같아요. 일반적인 글들을 가져온 거고요. 여기서 이제 키워드에 따라서 광고가 뜬다는 점들을 좀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키워드로 광고할까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좀 하시라는 거고요. 요거를 그러면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하는 방식도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스마트폰을 좀 꺼내 봤는데 여기서 한번 이렇게 입력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쫙 뜨죠. 근데 이거는 광고인 것 같아요. 여기 이제 파워링크 광고가 일단 떴어요. 근데 뷰가 뜨면서 여기서도 광고라고 이렇게 뜨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떠서 이것도 이제 키워드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셔서도 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대목에서 여기서 이제 검색의 키워드에 대한 네이버의 문서가 좀 있어서 이제 네이버에서 광고를 설명하느라고 키워드에 대해서 키워드를 엑셀 파일로 정리를 해서 제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파일도 열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네이버에서 제공한 자료예요. 2020년 10월 날짜로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키워드들이 쭉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본인의 어떤 분류가 만약 우리가 하는 분류가 만약 미용이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려는 상품이 미용 쪽이에요. 그러면 미용 체크하고 이렇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우리가 구매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거 미용에 대한 이것도 굉장히 많네요. 키워드가. 그러니까 이 키워드는 뭐예요?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사용하는 키워드라는 뜻이죠. 예를 들어서 뱃살 빼는 법,
뭐 이거 굉장히 많은가 봐요. 뱃살 빼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뭐 이런 용어들이 이제 이런 용어별로 우리가 구매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저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 이제 다른 것들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미용 분류 안에서 우리가 만약 자동차 쪽으로 해볼게요. 자동차 쪽이랑 자동차랑 전자 두 가지 부분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것들이 뭔지를 알겠죠. 자, 이 렌트카를 굉장히 많이 검색을 하네요. 그죠? 무선 청소기 뭐 이런 거, 조격기. 그러니까 조격기 누르면은 예를 들어서 조격기를 판매하는 회사는 조격기를 누르면 자신 것이 뜨기를 원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조격기를 한번 다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쳤어요. 그러면 조격기를 구매한 이런 회사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쇼핑 광고 쪽에서도 조격기가 있네요. 조격기가 이렇게 많은지는 몰랐네요. 저도.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뷰가 또 있네요. 콘텐츠 광고에서 쭈르륵 뜨네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죠. 그러면 다시 우리 교환으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브랜드 광고에 대해서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랜드 광고의 개념부터 먼저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되겠죠. 우리는 그 브랜드 광고라는 것은 사용자가 브랜드 키워드 검색 시에 통합 검색 결과의 상단에 브랜드와 관련돼서 나오는 그런 것들을 이제 브랜드 검색 광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는 텍스트나 이미지, 동영상들을 등을 이용해서 노출하는 광고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용자와 소통하고 브랜딩 효과를 높이는 것까지도 바라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네이버에다가 CGV라고 입력을 했어요. CGV라는 입력을 하는 사람들은 왜 입력을 할까요? 뭐 그냥 입력을 할까요? 그러니까 대개의 경우 CGV에서 영화를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러면은 당장 이쪽으로 가서 영화를 보고 싶은 사람이 제일 궁금해하는 점이 뭐죠? 상영 시간표겠죠. 극장을 찾고 싶어하고. 그렇기 때문에 CGV라고 했을 때 이렇게 파워링크 수준의 광고가 아니라 이렇게 블록을 줘서 할 정도로 그런 광고를 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를 이용해서 최신 브랜드 컨텐츠로 이것을 함으로써 이것을 이제 그 소통하는 어떤 브랜딩 효과를 높이는 그런 측면으로 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브랜드 키워드는 브랜드 검색 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키워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키워드조차도 이상한 키워드를 막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검색을 못하게, 그러니까 이용을 못하게 하는 그런 광고들도 거의 키워드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뭐 몇 자까지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은 뭐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그럼 어떤 키워드를 검색을 할까? 브랜드 검색을 구매하는 광고주가 직접적으로 연관 있는 상호명, 상품명을 키워드에 한해서 검색 집행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것은 상단에 되어 있다. 한 개의 광고가 단독 노출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이거를 한번 우리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몇 개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전에 여기 좀 검색 키워드 등록 기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검색 기준은 광고 대상 브랜드에 충분한 관련성이 있는 키워드여야 돼요. 엄한 걸 하면 안 되죠. 알겠죠? 예를 들어서 저는 제가 저희 차는 코나예요. 전기차인데 코나라고 입력을 했어요. 코나라고 입력을 할 수 있지만 이건 코나는 당연히 코나에서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 건데 그런 건 충분히 관련성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 이제 전기차 코나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하겠죠. 그런 것들도 가능하겠고, 그다음 뭐 그런 식으로 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키워드, 과장된 은유적 표현, 최상급 표현, 가치 판단에 필요한 이걸 포함해야 되고, 동사 형태, 문자 형태 이걸 포함하지 않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이것도 이따가 네이버에
규칙 문서들이 있어서 그것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고의 구성은 브랜드 광고는 딴 거랑 달리 이미지와 텍스트와 동영상 이런 것들이 막 구분이 돼요. 그래서 코나라고 입력하면 이런 식으로 영상도 나올 정도로 이렇게 떠요. 자,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광고비 산정 방식은 여기 지금 제가 밝혀놨는데 최소 7일에서 90일 정도, 그 다음에 키워드의 기간 조회수는 30일 조회수 합계에 따라서 최소 광고비는 한 50만 원 정도. 의외로 그렇게 많지가 않죠. 자, 광고 등록은 여기서 이렇게 한다고 제가 설명을 좀 잠깐 해놨어요. 요거는 이제 한번 제가 직접 우리가 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보시면 제가 이제 코나라고 한번 해볼게요. 만약 코나라고 입력을 해보면 이와 같이 떠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당장 영상이 막 움직여지죠? 자, 이거는 텍스트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코나 보기 막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자, 코나 보기 클릭하면은 어떻게 되나 볼까요? 이렇게 페이지가 넘어가죠? 그래서 이거는 아예 코나 페이지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모델도 소개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좀 넘어갔고, 이런 식으로 되면은 저기를 내요. 광고비를 내야 되겠죠. 이쪽에서. 그런 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근데 이제 좀 엄한 것들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전기차라고 입력하니까 좀 이런 식으로 뜨죠. 이건 이제 좀 다른 이야기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일반적으로 이렇게 된 거에는 좀 나오지 않는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은 잠깐 여기 보시면 이런 용어들이 있죠. 현대, 코나, 전기차 이런 식으로 이거를 선점을 해버리는 거죠. 클릭하면은 또 여기 나오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또 나오는 방식을 좀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이미지, 텍스트, 동영상으로 브랜드는 저게 된다. 근데 이제 상품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상품의 측면에서는 좀 다양하게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총 14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브랜드 검색 광고는 구체적인 상품으로서는 14가지 정도로 구분한다. 그 중에서 다는 아니고 한 9개 정도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광고는 주로 검색 광고에 대해서는 브랜드 검색 광고는 이미 설명을 드렸고, 일단 상품명이에요. 이거는 PC 라이트형 일반. 이거는 뭐냐면 PC 검색 영역에서 노출되는 것으로서 이미지와 썸네일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세부적인 URL을 다 설정할 수가 있어요. 이걸 클릭하면은 요 해당 페이지로 넘어가고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PC 프리미엄 일반은 뭐길래 프리미엄이니까 이렇게 색을 전체를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비싸요. 프리미엄이니까 비싸겠죠. 자, 그 다음에 프리미엄 갤러리형. 이거는 PC형이에요. PC 검색 영역으로 노출되고 여러 장의 이미지를 갤러리처럼 노출시키도 있어요. 요 클릭하면은 다른 이미지가 뚝뚝뚝 또 옮겨나가는 거 있죠. 갤러리형이라 해서 요게 다 광고 방식인 거죠. 이렇게 좀 조금 다르게 해서 광고비가 더 비싸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좀 보도록 할게요. PC 프리미엄형 동영상 슬로건. 요거는 PC 영역에서 노출되면서 동영상 영역이 전면 강조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클릭하면은 여기에 이제 그 영상이 이제 뜨는 방식이죠. 이런 식으로 한 페이지를 꾸밀 수가 있어서 그런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모바일 라이트형 일반. 이거는 여기서 모바일 방식인데 세부 이런 식으로 이제 모바일에서 하는 브랜드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떠서 이런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떠서 오른쪽 왼쪽 이미지 오른쪽으로 있는 상품과 왼쪽으로 있는 상품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모바일 라이트형 썸네일 광고는 요거는 이제 모바일 검색 영역이 노출되는데 일반 좌측 이런 이미지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이런 하나의 페이지 광고라고 볼 수 있고요. 모바일 프리미엄 오토플레이는 여기 영상까지도 들어가 있는 이러한 좀 강력한 광고죠.
강력한 방식으로 지정되어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다른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그냥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모바일 프리미엄 와이즈 같은 경우는 이런 형태예요. 여기서는 이제 그 조그맣게 전체적으로는 작게 영상이 있고 요 안에 하단부에 썸네일들이 이렇게 배치되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모바일 프리미엄형 와이드 요거는 요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좀 와이드 방식인데 조금 다르죠. 조금 달라요.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여기 좀 뭐가 좀 메뉴 같은 것도 있고 막 이런 식인데 이런 식으로 좀 다르고요. 모바일 브랜드 존 방식 요거는 네이버 쇼핑에 가입한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광고가 나오는데 이렇게 뜨는 거예요. 당장 여기서 살려면 살 수도 있게 모바일 브랜드형 라이트 광고라고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외우실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보고 나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광고 기획을 할 때 이건 이게 좋겠구나. 이게 이거 좋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이제 많이 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좀 드린 거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좀 마무리하는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지 전체적으로 이제 사이트 검색 광고란 뭔가라고 하는 부분인데 사이트 검색 광고라고 하는 것은 네이버 통합 검색 및 네이버의 내외부 페이지의 검색 결과에 노출되는 상품을 말합니다. 고객이 클릭해서 사이트에 방문한 경우에만 광고비를 지불하는 그런 종량제 방식이고요. 쇼핑 검색 광고는 네이버 통합 검색의 쇼핑 영역 밑에 있는 쇼핑 영역 보셨죠? 기억나시죠? 네이버의 쇼핑 결과 페이지에서 뭐 상단과 오른쪽 아래에 광고 상품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제 좀 많이 좋아하는 편이고요. 사람들이. 콘텐츠 검색 광고는 사용자의 어떤 그 내용, 정보 탐색 의도와 연관져서 하는 방식이고 이런 것도 블로그, 광고주가 블로그나 포스터, 카페 이런 것들을 직접 운영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방식을 그쪽으로 넘겨서 콘텐츠랑 연관된 그런 내용을 보여주는 거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브랜드 검색 광고는 이용자가 브랜드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통합 검색 결과와 상단의 브랜드와 관련된 최신 콘텐츠를 이미지, 텍스트, 동영상과 함께 이렇게 노출시켜주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브랜드 검색 광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네이버 광고만으로도 우리는 좀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마도 네이버 광고만 갖고 이번 시간을 포함해서 한 3번 정도의 제가 설명을 하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관련돼서 더 재밌는 내용 준비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